이제 대통령 선거가 47일로 네. 다가왔습니다. 네.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오늘이 딱 47일 남은 날이에요. 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 날 네. 실시가 되는데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원 의원 전체를 같이 선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총선이죠. 네. 그리고 미국은 상원 의원이 각 주마다 2명씩 인구수와 관계없이 배정돼서 100명의 상원을 뽑는데 네. 한꺼번에 뽑으면 안 되니까 네. 상원의 계속성을 위해서 3분의 1씩 2년마다 뽑고 네. 있죠. 그래서 네. 총 임기 6년짜리 상원 의원을 올해 11월 5일 날 34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437명의 미 전체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34명 그리고 주지사 임기가 끝난 주지사들이 한 13명 워싱턴 주를 비롯해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11월 5일 날 뽑는 선거가 엄청난 선거죠. 네. 갈림길에 서 있다 볼 수 있죠. 미국 하원은 임기가 우리와 달리 2년이니까 매번 선거를 해야 돼요. 하원 의원들 보면은 2년마다 선거하니까 죽겠다고 그러죠. 부러워하죠.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 보면 부러워합니다. 정치 자금도 최하 1년에 100만 불씩 필요한데 그렇죠.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이 되려고 그러죠. 상원은 6년이니까. 지금 근데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한석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다 위태위태하죠. 둘 다. 지금 이제 저변에서는 아무래도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경기를 살렸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트럼프 쪽에서는 경제가 죽었다. 왜냐하면 너무 물가가 오르고 집세 오르고 가솔린값 오르고 정말 슈퍼마켓 가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받은 걸로 생활하기 어렵다. 저희 대표님 샌프란시스코나 뭐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가잖아요. LA 같은 데 가면은 번듯한 사람이 집이 없는 홈리스로 텐트에 살고 있어요.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답니다. 도저히 받는 월급으로 정상적으로 아파트 한 채, 방둑 한 짜리 혹은 혼자 사는 원룸 스튜디오에 살기 어려워서 지금 그 자진해서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물가가 어렵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그 경제를 과연 트럼프가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처음 나왔을 때 경제를 내세웠잖아요. 그런 의심을 하면서도 바이든 때의 그 실제 물가고 때문에 서민들이 상당히 그 트럼프 쪽에 많이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글쎄요, 오늘 이제 연준이 파월이 이제 0.5% 빅스텝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 5.25% 정도 됐는데 한 5%, 0.5%를 예상보다 크게 빅스텝으로 인하를 해서 아마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인플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죽었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거꾸로 보면은 이제 이 고용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즉 경기가 식어가는 거 아니냐. 경기가 식어갈 때는 돈을 많이 돌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춰서 돈을 더 많이 돌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롬 파월이 이제 올릴 때는 빅 스텝이라고 하고 이제 내릴 때는 빅 컷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빅 컷을 단행하겠다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 약간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채권으로는 덜 가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이 조금 고용을 촉진해보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돌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반대했는데 사실. 근데 아무래도 해리스한테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오락가락해요. 이 제롬 파월이 누구 편이냐, 과연 민주당 편이냐, 공화당 편이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앨런 제닛인가요? 그 재무장관하고 계속 엇박자를 많이 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빅 컷, 즉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미 언론에서 이제 이 성격을 이제 주장할지 모르는데 미국 언론은 ABC, MBC, CNN 전부 소위 말하는 이제 주류 언론. 주류 언론은 다 이 도시에서 잘 자란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이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줄 텐데 그게 아니고 주류 언론에서는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
해서 이제 카밀라 해리스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마 포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ABC 이번에 미 대선 토론도 ABC가 주도를 했는데 ABC 서장이 저쪽 응? 이 카밀라 해리스랑 아주 친한 분이라 그러대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미리 질문서를 줬다, 또 뭐 팩트 체크는 트럼프만 하고 3대1로 싸웠다 이렇게 본면 소리가 나오죠.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 이제 조사해야 된다. 심지어 뭐 ABC에 대해서 이제 면허까지 취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카밀라 해리스는 어쨌든 분위기가 떴기 때문에 계속 이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토론 좀 보셨어요? 나 다시 보기로 좀 봤습니까? 실시간은 못 봤을 거고. 왜냐면은 이 토론에서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과연 저렇게 토론해도 되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 후보는 늘 불렸었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늘 불려서 사실은 조마조마하게 TV 토론 본 적이 많거든요. 내용은 분명히 우리 쪽 후보가 이기는데 왠지 모르게 사회자가 혹은 패널리스트들이 불리하게 이끌어가는 것들 때문에 잘 안 본다. 그래서 TV 토론의 영향을 사실 크게 미치는 않을 텐데 워낙 그래도 이게 박빙의 선거기 때문에 부동층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렇죠. 특히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정말 대단한 이 대형 현대판 비틀스라고 불리는 분이 공개적으로 해리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달리 파튼, 뭐 비욘세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이고, 조지 클루니 뭐 이런 사람도 지지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LA에 있는 이제 비버리 힐즈에 사는 그 연예인들, 아주 잘 사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였죠. 근데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경우 그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 아주 설득력이 높은 사람이고 2억 3천만인가요? 거의 3억 팔로워가 3억이고요. 이야, 3억. 노래도 정말 거의 좋아요. 다 미국인.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30대 중반인데 이 싱어송라이터에서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데 그 가사 내용이 정말 젊은이들에게 다가오는 뭐 제가 보다 상당히 감동적인 가사가 많더라고요. 미국 성인 인구의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억 이상의 팔로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죠. 이분이 지금 전국 미국 전역을 좀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뼈아픈 대목일 거예요, 트럼프한테. 그렇죠. 뼈아프죠. 한 사람 한 사람 선거가 치열하면은 47일 정도 남았으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단 1%라도 도움이 될 사람을 영입해서 앞에 띄우는 게 이제 선거 전략이잖아요. 막판 선거 전략.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 대한민국 그 재미동포가 260만이 살아요, 미국에. 근데 유권자 등록한 분들이 약 한 120에서 140만 된다 그래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미국에 갈 때마다 재미동포 사회에 간담회를 하면 아니 케냐 출신 오바마도 대통령이 됐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대통령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많이 진출하고 있죠. 요새. 그래서 김창준 의원 이후로 지금 이번에 4명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 연방 하원원이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또 다시 출마를 하고 또 앤디 김은 상원에 도전하죠. 상원 의원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렇죠. 주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상원 의원이 나오면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카밀라도 인도 출신의 자메이카 출신 오나분 아닙니까? 옛날에도 그 오바마 처음 나왔을 때 아프리카계 뭐 3분의 1에다가 뭐 케냐 뭐 어디 또 인도 얼마 조금 섞었고 해가지고 뭐가 2분의 1 뭐가 3분의 1 해서 혈통을 아주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마이너리티라는 거예요. 즉 소수. 소수 인종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백인이 대중적인 어떤 일종의 백인 우월주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방 후보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캠페인으로 봐야 되죠. 어쨌든 저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한국계 미국인의 상원론도 나오고 언젠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꿈을 꿔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20만이라고 하면은요. 젊은이 빼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 선거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살았지만 선거를 못하는 사람, 즉 젊은 영주권자 빼면 거의 모든 우리 한인의 시민권자들은 다 등록했다고 보셔야 돼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120만. 특히 이제 사실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윙 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데가 이제 미시간 같은데
그다음에 펜실버니아, 펜실버니아의 필라델피아 같은데 우리 한인이 많이 살아요. 조지아주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 15만 명만 돼도 이제 거기서는 상당히 스윙보트 역할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고 K-팩이라고 우리 미주 참여 포럼 그 우리 한인 단체가 있어요. K-팩이 최강철 대표가 아무튼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거기 이번에 브래드 셔먼 의원을 저하고도 친한 분인데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해서 46명의 그렇죠. 여야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제출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와 새로운 정부에서 이 브래드 셔먼 초당적인 한반도 평화 법안이 좀 통과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한반도 평화.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평화라는 말을 정부에서 안 씁니다. 그렇죠. 평화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됐는데 헌법 위반인데 사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큰 사건이죠.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반도 평화 법안이 뭐냐면요. 브래드 셔먼이라고 미국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K-팩 우리 한인단체와 협력을 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그다음에 평화협정,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런 기본 내용을 담는 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획기적인 법안인데 이번에 42명의 미 민주당 의원과 4명의 트럼프 최측근 공화당 의원들이 같이 서명을 한 법안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카멜라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뭔가 좀 성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